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장의 소식들 전부 다 모아봤습니다. 그중에 오늘 또 봐야 될 중요한 이슈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도 월요일은 이분과 문을 열어봅니다.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입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트럼프 계속 관세와 관련된 내용을 진짜 폭탄을 터뜨리게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 체크 포인트 어떻게 잡으십니까? 네, 일단은 뭐 지난주 금요일 장부터 살짝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뭐 PC 이제 물가가 발표가 됐죠. 12월 PC 물가가 좀 발표됐는데 헤드라인이나 코어 모두 이제 좀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좀 이제 숫자가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견고한 소비의 어떤 모멘텀이 확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길이 또 다시 좀 살짝 좀 멀어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미셸 보먼 연준 이사 그다음에 구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약간 엇갈린 발언을 하면서 시장 자체는 상승 하락을 좀 약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세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좀 서명을 했죠. 사실은 이 펜타닐이 국가 비상상태에 해당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명분을 갖고 일단은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느냐에 대한 어떤 의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네. 이제 2월 4일부터 이제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죠. 이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제 관세가 이제 매겨지게 되는데 캐나다는 25%, 멕시코 25%, 중국 10% 이렇게 되는데 2월 4일부터니까 약간의 시간은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국가별로 약간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좀 시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관세율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보복 조항까지 좀 담겨 있는 상황. 결국 관세가 부과된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다시 올라오는 거고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다는 어떤 이러한 사이클을 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달러가 다시 강세가 이르면서 국내 원달러 환율이 다시 재상승하는 좀 이러한 또 악순환이 좀 어떻게 보면 계속 돌아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가 EU에 대한 관세 인상도 원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언제든 들어갈 수가 있다. 전방위적으로 싸우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가전, 철강, 반도체, 자동차가 주말 내에 계속 거론이 됐습니다. 기업들도 탁 떠오르네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는 사실 이 관세와 관련된 미국 그리고 상대 측 이제 국가에 대한 스탠스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는 이미 맞불을 놓겠다라고 좀 뉴스가 나오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불꽃 튀는 협상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강행이 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상대방끼리 어떤 서로 출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주 초반에는 좀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 이제 말로 갈수록 이제 고용 보고서와 관련된 또 얘기들이 다 같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 초에는 좀 이러한 좀 어떤 세금에 관련된 국가 간의 좀 기싸움 그리고 주말 갈수록 고용 지표 여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빅테크 뭐 아마존을 비롯한 실적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가 같이 좀 포함되는 그래서 이번 좀 주식시장은 상당히 좀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에 좀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상황을 계속 봐가면서 발빠르게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관심주 들어가 볼 텐데요. 지난주 월요일날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흔들림이 있었을 때에도 좀 견조하게 유지를 해주는 종목들이었었고요. 오늘은 바로 또 키워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키워드입니까? 일단은 첫 번째 키워드는 전력 인프라 쪽에서 갖고 왔는데 사실 지난주에 어떤 딥시크의 등장으로 아직까지 여파가 갑니다. 여파가 상당히 좀 큰 상황에서 사실 딥시크로 인해서 여러 섹터들이 좀 억울하게 같이 손잡고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펀더멘털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건 아닌데 테마적인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저는 이제
뭐 반도체 쪽, 특히 네. 반도체 쪽을 봤을 때 뭐 IT 하드웨어 쪽은 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좀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어떤 하락과 좀 결을 같이 했다고 하면 오히려 전력 인프라라든지 원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조금 억울하게 같이 끌려 내려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뭐 딥시크와 관련돼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고사양이든 저사양이든 결국은 이제 AI의 어떤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소비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그렇겠죠.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AI 수요와는 좀 별개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지금 시장 자체는 이 전력 인프라가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네. 그거에 따른 저는 교체 수요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와 별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력 인프라 기본적인 교체, 노후화된 교체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에 지금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조정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제 저는 그 충분히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앞에서 관세 얘기를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특히 이제 멕시코산 전력 인프라 변압기가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습니다. 네. 이제 멕시코에 관세가 부과되게 된다고 하면 반사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사수혜가 예상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와 관련돼서도 이번 주 초에 좀 어떻게 보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쪽과 관련해서는 처음 듣습니다.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포션이 높은지 좀 체크를 해가지고 반사수의 전략도 좋네요. 자,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으로는 어떤 거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뭐 3사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략적 그 중에서 삼사. 네, 좀 전고점을 넘어가지 않은 그래서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LS 일렉트릭 한번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급등한 이후에 좀 어떻게 보면은 고가권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작년 4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200억 정도가 좀 나오면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한 76% 이상 좀 급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수주와 관련된 소식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시가 된 건 아닙니다만 그 지금 XAI 아시죠? 일론 머스크 XAI 네네.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용 전력기기를 공급한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4대 빅테크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구글, 아마존 중에서 세 곳과 배전반 납품에 대한 협의가 좀 이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는 빅테크들의 어떤 결과 좀 일치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더해서 올해 좀 실적도 좀 나왔는데 영업이익 자체가 올해 전체로 한 4,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작년 대비해서 한 16% 이상 결국 이제 두 자릿수 전체적인 영업이익의 어떤 성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런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혹은 뭐 이제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효성중공업이나 다른 좀 전력 3사에 비해서 전고점을 아직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저는 어떤 상승의 여력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예리한 한 방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7월 말 전고점이 27만 4,500원이었군요. 지금 크게 한번 판 다음에 다시 한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얼마나 목표가 볼까요? 저는 일단은 뭐 전고점인 27만 지금 한 5천 원 정도까지 한번 보면서 네. 1차적으로 한번 전고점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딥시크 때문에 계속해서 악재만 눈에 보였었는데 오히려 뭐 가성비든 프리미엄 AI든 어쨌든 필요한 건 전력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치고 들어가는 전략 LS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일단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자율주행을 테슬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예. 지난주에 지금 빅테크 몇 개가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였습니다. 네, 근데 맞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좀 미스를 했습니다. 미스를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시간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는 좀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기이한 좀 형태가 좀 나왔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었나 봐요. 네, 그렇죠. 다른 네. 이유가 있었죠. 결국 이제 일론 머스크의 입에 좀 집중했다. 컨퍼런스 콜에서 입에 집중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실적 자체는 보게 되면 다 컨센서스를 미스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4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 한 37조 원, 그다음에 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0.73달러였는데 이 부분이 다 지금 어쨌든 컨센서스를 미스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좀 한 여러 개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 개발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강하게 좀 추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옵티머스보다는 자율주행 쪽이 좀 더 시간이 가까워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제 이 FSD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운전자 감독이 없는 FSD, 그러니까 완전한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 차량이 운행하는 동안에 네. 뭐 영화를 보던 그렇죠. 게임을 하던 달리는 응접실 같은 그런 네, 느낌. 그래서 하는 거 음악을 없이. 듣던 전혀 이제 운전하는데 관여하지 않는 네. 그러한 이제 이 FSD를 상반기부터 유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좀 테슬라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요게 6월에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월이니까 한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서 지금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자율주행의 어떤 제가 볼 때는 테마에 분명히 시동을 걸 수 있는 어떤 제가 볼 때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올해 6월이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연말이 되면 미국의 전역 내지는 뭐 다른 국가로까지도 제가 볼 때는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규제를 또 많이 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시너지가 있겠네요.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FSD가 충분히 좀 제가 볼 땐 올해 상반기에 다시 한번 강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그와 관련돼서 로보택시 전용이죠. 이 사이버캡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양산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FSD가 먼저 나오고 이거를 이제 좀 적용한 어떻게 보면 사이버캡이 다시 이제 2026년이면 이제 내년밖에 안 남았죠. 그렇죠. 내년이죠. 얼마 안 네, 남았네. 그래서 네.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운전자가 관여하지 않는 그런 차량을 내년부터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율주행 섹터가 좀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은 네.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멘텀들이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좀 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떠한 종목으로 주로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제 SOS랩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저는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보게 되면 좀 여러 가지 좀 뉴스가 있습니다. 이 라이다와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뭐 네. 이제 동훈 아나텍 쪽에서 이제 항만 크레인용 라이다 발주를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라이다와 관련돼서 국내 뭐 고속도로라든지 주요 도로에 확대 도입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대자동차와도 어떤 얘기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게 된다면 이 라이다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발주 수주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작년 6월에 네. 어떻게 보면 처음 공모를 해서 지금 이제 신규 상장을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작년 하반기 내내 주가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은 이제 지수 자체가 좋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오버행 물량이 쫙 나왔기 때문에 많이 털었나요? 네, 많이 좀 털린 상황. 12월부터 이제 약간의 좀 움직임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트럼프 당선에 따른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지금 최근에 조금 이제 고가권에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테슬라의 작년 4분기 실적 그리고 어닝콜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듯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올 상반기에 계속해서 요동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왔었어도 지금
상장 첫날의 시초가 대비해서 여전히 40% 이상 좀 조정을 받았다는 점,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오버행 이슈도 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업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라이다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자율주행과 연결고리를 이용해 봅니다. SOS랩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목표가 지금도 사실 높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뭐 16,000원 이상 일단 첫 번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 부분을 좀 넘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공모가의 그러니까 처음에 상장했을 당시 어떤 시초가도 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가격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라이다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내용 키워드 두 번째였고요. 마지막으로 관심주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네, 일단 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좀 갖고 왔는데, 네. 제가 사실은 이 쿼터를 통해서 올해만 해도 제약바이오 종목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렸죠. 그쵸. 특히 뭐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든지 뭐 ABL 바이오, 뭐 HLB까지 제가 볼 때는 좀 이 기술 수출과 관련된 종목들, 혹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맞아요. 뭐 FDA 승인 관련된 뭐 이런 좀 모멘텀 있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오늘 갖고 온 종목도 이제 이와 좀 결을 같이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바로 이제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넥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어쨌든 지난주는 거래일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만, 네. 1월 말에 좀 모멘텀이 좀 바이넥스는 좀 쏟아졌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자체가 CDMO와 관련된 어떤 중소형 업체인데, 지금 이제 유럽의 어떤 GMP 승인에 이어서 어쨌든 FDA 쪽에서도 좀 승인이 나면서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약품 품질 및 제조 기준에 대한 어떤 기준을 획득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모두 획득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셀트리온의 지금 악템라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승인을 받았는데, 네. 이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생산자로는 지금 바이넥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바이넥스는 두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호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호재도 있고 약간 이제 시너지 나는 호재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셀트리온이 이 시밀러에 대한 허가를 받았는데 그 제조를 바이넥스에서 한다. 네. 그리고 바이넥스 자체로 봤을 때 FDA 승인도 받았기 때문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다른 이제 어떤 회사에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좀 어느 정도 같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적용이 되면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상당히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변동성이 컸어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일단은 셀트리온만 가지고도 올해 추가적인 매출이 한 1,400억에서 1,5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 셀트리온만 가지고도.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올해 증액이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매출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상승된다는 부분은 거의 확실하게 제가 볼 때는 약속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 좀 따라 움직이는데, 지난주에 딥시크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만 미국 네. 10년물 국채가 조금 떨어지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죠. 물론 이제 이번 주도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네. 제약바이오 섹터는 충분히 좀 이러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뭐 바이넥스 한번 이번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얼마나 오십니까? 일단 뭐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조금 넘어가는 27,500원까지 한번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CMO나 CDMO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처럼 큰 종목도 있고 바이넥스처럼 중소형 땅도 있는데,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모멘텀에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가총액 큰 종목에 집중하기 좋습니까?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정말 따박따박 나오는,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우량주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주가 자체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좀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좀 안정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에 비해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셀트리온 건으로 인해서 어쨌든 1,500억, 1,600억 원의 새로운 지금 매출이 생겼다는 그렇죠. 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의 탄력성은 좀 더 다이내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바이넥스 자체가 좀 더 업사이드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개인 투자자죠. 수익률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해 주신 이사님의 세 가지 종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AI 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악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AI가 이렇게 공방전을 펼치는 가운데 전력 인프라가 더 필요하겠죠. 억울한 하락을 기회로 본다. LS 일렉트릭입니다. 27만 5천 원의 목표가 제시하셨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 결국에는 미래를 보는 테슬라 주주들입니다. 관련해서 FSD와 관련된 SOS랩, 기업과의 업무 협약, 그리고 오보행 물량도 많이 부담이 축소됐습니다. 목표가 16,000원.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에서 바이넥스입니다. FDA 승인 모멘텀이 있고요. 셀트리온과의 연결고리도 좋습니다. 수익률 고려해봤을 때는 대형보다는 이렇게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보는 게 더 지금은 유력한 그런 모습입니다. 목표가 27,500원입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기분 좋게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